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기묘하고 절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흙에 이제 바깥쪽이 흙으로 하여금 외곽 쪽이 완전히 이제 외어 쌓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흙돌이 마치 뭔가 좀 산맥 같은 그런 모양을 하면서 백돌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뭔가 좀 흙의 이제 진영 자체가 너무나도 견고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곳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 백돌이 뭔가 자칫하면은 굴량미가 끊길 것 같은 그런 장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석점, 이 흙돌의 석점을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이 돌을 지금 살리면서 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뭔가 좀 두 집을 내줄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흙이 현명한 처신을 하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멋진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감은 역시 이 돌 석점을 살리는 것이 좋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이제 뭔가 좀 넓혀가면은 그때 이 급소 자리를 가격을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백은 재차 이 흙돌 석점을 바로 공략을 해갑니다. 자, 이 돌이 일단 단수이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선 따내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자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딱 둬주면은 찔러봤자 여기를 이어가지고 아주 아담하고 예쁜 두 집을 만들면서 이 백대마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흙이 뭔가 이것을 지금 백에 딱 원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대로 말려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를 뭔가 좀 치중 가가지고 타이밍을 좀 먼저 뺏어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따내면 백돌이 잡히겠지만 당연히 백은 여기 흙돌 석점을 따내는 순간 아까 전에는 자충이었던 돌들이 지금은 백이 제법 튼튼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이어도 되겠네요. 이거는 바깥쪽에서 찔러도 이어주면은, 야, 이거는 뭐 8집이 아닌가요? 네, 맞죠. 8집을, 10집이죠, 10집. 네, 10집을 내고 살았으니까, 자, 이거는 백이 정말 아주 풍족하게 지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 흙돌 석점을 살리는 거 가지고는 재미를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돌을 잘 버리는 자가 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 돌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백돌을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감을 한번 좀 들어가 봐야겠죠. 일단 돌은 항상 바깥쪽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인데, 자, 이렇게 둬가지고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보죠. 백이 단수를 치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보리 선수는 금물이에요. 괜히 이제 석점을 따내게 해주면은 잘 둬놓고 나서 백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리 선수는 아낄 필요가 있죠. 그대로 이쪽을 딱 타고 들어가면은 이 백이 석점을 따낼 때 가운데를 들어가면은 여기는 모두 옥집이 나는 자리라서, 자, 백대마를 공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백이 지금 당장 이 썩은 고기를 제압을 할까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돌을 먼저 잡는 사람이 지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잡지 않고 여기를 이제 잇게 되면은 흙이 좀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여기를 잡자니 애초에 봤던 그런 변화도 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백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이걸 밀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이적행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죠. 들어가도 이어주면은 될 리가 만무하고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딱 먹여쳤을 때 이 한 점을 따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연하게도 백은 반대쪽을 따내면서 치중은 갈 수가 있는데 백이 이제 더 이상 여기 양자충으로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 역시 백돌은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결국은 치중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백이 역시 이 한 점이 아닌 반대쪽 석점을 잡아가면 이쪽을 먹여치고 나서 뭔가 좀 자충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만 백이 이 석점을 따내주면은 그게 이제 조이기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뭐 위를 먹여치든 밑을 먹여치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애초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뒀을 때 이제 한 번만 따내주면은
조이기가 바로 스르르르 풀려나는 그런 모양이라서 자, 이 백돌은 잡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백한테 가장 큰 집을 허용하는 10집을 허용하고 돌도 못 잡고 석점도 잃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수순을 좀 비틀어 가볼 필요가 있죠. 찌르는 게 요런 수가 이제 보통 좀 자충이 될 때가 많거든요. 자, 그것을 두지 않고 여기를 둬서 백이 둔 자리에 급소를 가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백이 석점을 잡고 여유 부릴 시간은 전혀 없죠.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한 점을 공략을 하고 봐야 되는데 이곳을 뒀을 때 하나를 더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향하면 이거는 손을 빼도 되겠네요. 따냈을 때 그때 먹여쳐도 양자충이고 이것으로 여길 단수 쳐도 역시 이제 백돌은 잡히게 됩니다. 자, 뭔가 좀 흙이 그럴듯한 묘수를 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혼자만의 달콤한 착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이 일단은 2점을 제압하는 그림을 그린다면 자, 마찬가지로 손을 빼고 백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선 정말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백대마도 잡고 선수로 큰 자리도 가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흑이 지금 약간 백을 유혹하는 좀 현혹시키는 그런 수였거든요. 자, 그래서 백은 이 지금 초콜릿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로 반대쪽으로 다시 돌려차기를 해서 역시나 이 석점을 지금 제압을 해주면 야, 이거는 백이 집이 여기 찔러간 게 반대로 돼가지고 집이 더 크게 났는데요, 지금. 네, 지금 무려 12집이 나고 백이 살아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는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이쪽 흑돌 2점이 잡혀있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이 뭐 여기서 아무리 먹여치고 해봤자 백은 깨끗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양인데 야, 어지간한 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은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는 정말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여기 찌르는 거 해봤죠. 여기 끼우는 것도 해봤고, 이거를 안 해봤네요. 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이 모양이 좀 재밌는 게 계속해서 약간 좀 현혹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백이 이제 액션을 한번 해주면 그때 이제 2점을 잡아내면 백돌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두더라도 백은 바로 이 석점을 잡으러 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내면은 여기 2점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술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기서 2점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2집을 내면은 이제 꼬리밖에 못 잡죠. 요 정도 가지고는 좀 만족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백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다면 지금은 석점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밑에를 이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2점도 잡고 여기 석점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역시 백대마를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요것도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한 3개 정도 더 남았는데 1에 1이 될 리는 없고요. 설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자, 이게 이제 좀 약간 늦춰받으면 바로 이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를 이으면은 백이 양자충이 되는 것이고 이쪽 단수를 치면은 이제는 여기를 딱 파워해버리면은 따내는 걸 주고 나서 이 가운데를 뽕 뛰어들면은 백대마가 모두 잡혀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엑셀을 밟았을 때 이 집이 깨지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찔러도 계속해서 이어서 받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타이밍을 뺏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치중 가는 수가 마지막에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그런 타이밍은 잘 허락이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걸 치는 순간 글쎄요, 뭐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요때 살짝 조심하긴 해야 되네요. 야, 이거 은근합니다. 여기 먹여치는 게 자, 이렇게 따내고 싶잖아요. 그때 여기를 딱 찔러가면은 이을 수는 없다 보니까 백이 이제 여기를 뒤를 따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쳐가지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를 뽕 하고 뛰어들면 백이 완전 녹아버립니다. 이거는 이으면은 2점을 단수 쳐가지고 백대마가 잡히는 거고 이쪽을 이으면은 여길 끊어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양자충의 묘수로 백대마를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빅 아닙니다. 흑은 나중에 언제든지 이쪽부터 메꾸고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먹이를 줬는데 야, 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백은
여기를 따내야만 이런 치중 가는 것을 그대로 다 응수를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쳤을 때 이 자리를 따낼 사람은 없잖아요. 백은 가만히 이어가면은 양쪽 집을 모두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는데 설마 이제 이런 수가 있나요? 이걸 붙여가지고 야, 이것도 그럴듯하다. 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여길 두면은 이제는 올라타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타면은 이제 백이 방어가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를 돌려차는 게 있습니다. 자, 이쪽 따내는 거는 선수가 맞는데 백이 예상했던 거랑은 그림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있는 거는 이렇게 전체를 따낼 수가 있고 여기 한 점 따내는 거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양쪽이 모두 옥집이 되다 보니까 백이 그대로 털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싸리 백이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있는 거는 이렇게 올라타면은 이거는 뭐 백이 그냥 잡혀 있어요. 양자충으로. 자, 지금 이렇게 이어가지고 좀 보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두 점을 잡아달라고 주문을 하면은 이제 백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흙이 여기에서 먹이를 한 번 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들어오는 건 아직도 불가능하고 여길 뒀을 때 이제는 이 두 점을 버림과 동시에 이렇게 치면은 또 이제 다 된 밥에 재가 빠집니다. 흙이 여기 두 점을 다시 제압하러 사냥에 나서면 이쪽에 있는 백집을 한 집으로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백대만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흙에 좀 맥점이 그럴듯한데 백이 딱 걸렸죠? 자,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백이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흙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뒀는데 백은 침착하게 여기를 막아서서 요 집을 지켜내고 쳤을 때 이제 따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백이 걸리는 그림이 되는 거고 백은 그대로 이쪽을 이어버리면 이 한 점을 이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은 요 두 점 잡아야 되는데 백이 선수로 얌얌하면서 두 집 만들고 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뭔가 조금 다 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기적의 묘수. 원리상으로는 이런 원리가 있었는데 이제 집을 지켜버렸기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이 원리를 다르게 적용하면 돼요.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여기가 이제 될 뻔했죠. 안타깝게 안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일찌감치 당겨서 여기에서 이렇게 먹이를 주는 말도 안 되는 묘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완전 신기에 가까운 그런 묘수인데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여기를 딱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으면은 여기를 두면 이제 양자충의 늪으로 백을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수를 치면은 다시 여기를 깨버려가지고 따내면은 치중 갔을 때 옥집 2개 선물로 주고 전체를 다 받아올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야, 이게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무시하는 거는 이제 백돌이 바로 잡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뭐 이런 데를 이어야 되는데 요때 조심해야죠. 지금 다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는 순간 그대로 백이 살아갑니다. 흙은 이제 단수 교환을 반드시 해주고 나서 여길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수순이고요. 뭐 기분에 따라서 어차피 내가 잡았으니까 한 점 쏠게 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쪽을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돌은 따먹혔긴 한데 집으로는 사실 동일합니다. 이게 돌을 잡혔다면은 안쪽에 공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집으로 다른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 먹이를 줄 때 백이 둘 수 있는 최후의 이제 응수, 이렇게 따내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한 수가 단수 치는 거거든요. 요때 이제 살짝 조심해야죠. 계속해서 이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백이 이제 실수긴 한데 지금 백이 정신 차리면은 아직도 두 집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은 이제 더 좋은 수가 있죠. 여기를 이어가면 역시 이 두 점을 제압을 하면서 흙이 아무것도 못 만드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수를 묘수로 뒀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급소 자리에 때려야만 백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쪽 따내는 건 어차피 선수, 하지만 여기를 잇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이제 이쪽을 따낼 때 여기를 이어가면은 다시 한번 옥집 2개 선물로 주고 전체를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시 고수는 작은 돌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초콜릿은 선물로 주고 전체로 보따리를 받아오는 그런 수를 두는 것이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가요?
궁도 자체가 일단 이 석점이 잡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백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소 자리를 이제 이렇게 좀 평가하기가 쉬운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걸 뒀을 때 단수를 쳤을 때 있는 수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흙이 잘 안 되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두더라도 백은 여기를 막아 세우면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적용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순을 좀 만드는 그런 문제였는데 자충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흙이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는데 백의 묘수에 막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깨부수는 수, 바로 여기를 먼저 먹여쳐서 백이 이제 이쪽을 한 집을 내게끔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파워에서 양자충을 노려가던가 아니면은 백이 석점을 제압을 했을 때 작은 초콜릿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돌려차기를 통해 가지고 이쪽을 모두 옥집으로 만들어서 백대마를 잡아내는 그런 아주 짜릿한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좁은 곳에서 이어지는 그런 아기자기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이제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들과 백돌들이 이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지금 8점, 이 돌마저도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보면은 이게 사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수상전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를 살펴보면은 자체로 이제 백돌 여기 있는 돌도 두 수, 흑돌도 두 수인데 중요한 건 이제 백이 친구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안영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장면이라서 이 안영을 깨부시는 작업을 해내야만 이 흑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 흑돌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자,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흑이 이 돌들을 멋들어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를 풀 때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일단 패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패가 발생하게 되면 역시 그냥 사는 것과 비교하면은 반쪽짜리 정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번 좀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을 나가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데는 백이 이렇게 뛰어서 봤더라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단 뭐 끝내기를 할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이렇게 솟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이 이제 팩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뭐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쪽을 굳혀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보리 선수는 지양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백도를 타격을 하러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많고 많은 감각 중에서 뭐 요런 수가 탁 떠오르죠. 자, 이걸 둬서 백이 이제 이쪽을 제압을 하면은 바로 양단수를 쳐서 여기를 백이 이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두 점을 바로 따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흑이 요 한 점을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흑의 입장에선 침착하게 자, 이렇게 잊지만 않으면 돼요. 흑은 침착하게 여기를 단수 치거나 이쪽을 따내주면은 이 돌을 살려줌과 동시에 흑이 어렵지 않게 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것도 됩니다. 백이 여기 위쪽으로 올라올 건 아니다 보니까 밑에 한 점을 살릴 때 두 점을 따내준다면 역시 흑돌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수가 좀 괜찮게 보이는데 자, 문제는 이제 백이 요렇게 그냥 뒤로 네, 뭐 이렇게 안쪽으로 둘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가장 좀 쉬워 보인다는 얘기죠. 여길 둬가지고 흑돌이 도망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여길 단수 치면 자, 여길 칠 때 이제 이 한 점을 살려줄 사람은 없단 말이죠. 백이 당연히 한 점을 가볍게 버려주면 자, 지금 흑은 한 집도 갖추지 못한 채로 이 대마가 잡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약간 좀 다른 계략을 짜봐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단수를 한번 치고 나서 두면 좀 뭐가 달라질까요? 자, 어차피 백이 이제 이렇게 뒤로 쳐주면 정말 좋겠죠. 자, 하지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자, 뭐 이 한 점을 따낸다고 해도 이제 환격이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메꿔야 되고 그때 이 한 점을 따내면은 아무리 먹여쳐도 이 한 점을 잡는 것 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국은 그냥 가만히 여유 있게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쪽을 메꾸고 백이 따낼 때 결국은 단수를 쳐서 뭔가 폐에 건덕지가 약간 좀 생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돌을 다 따내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백이 이거를 이제 까먹으면 안 되죠.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남겨져 있다 보니까 뭐 백의 입장에서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패로 이 지금 전투를 도둑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꼼꼼하게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지켜준다면 바로 이 밑에 자리가 이제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흑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가지고는 이 백돌들을 요리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길 끼워서 이렇게 둬가지고 지금 수상전을 이겨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맞습니다. 지금 수를 메꾸는 타겟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요런 걸 한번 따라가 본다면 백이 가만히 여길 이었을 때 이도를 메꿔 간 것이 아니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서 지금 이 안형을 그냥 내주게 되면 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이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철벽 방어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좀 안간힘을 써볼 수는 있겠는데 백이 여기서 뭐 이렇게 막아줄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빈삼각 둬줄 리도 없습니다. 자, 따낼 때 이렇게 쳐서 이거는 이제 흑이 행복한 그림인데 백이 이렇게 여기에서 가만히 요 한 점을 따내는 준비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흑이 뭔가를 만들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그 얘기인 즉슨 이렇게 둬도 수가 달라질 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뭐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두 점에 대한 타격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 바로 여기를 끊고 나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해서 여기는 숨도 쉬지 말고 이 자리를 끊어야지 뭔가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단수를 치면은 따내가지고. 자, 아직까지도 뭔가 좀 수상전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를 따내면은, 자, 이것도 뭔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딱 한 수가 어딘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맞습니다. 한 점을 헌납한 김에 그냥 화끈하게 하나를 더 지어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쪽을 나가서 백이 따낼 때, 자, 그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싹 메꿔보면은 뭔가 조금 분위기가 약간 좀 심상치 않긴 하거든요. 자, 백이 이쪽을 잡으면 단수를 쳐서 약간 좀 촉촉수 같은 걸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당연히 백의 입장에선 요 한 점을 살리질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죠. 바로 이쪽을 따내면서 이 한 점은 내어주되, 자, 그 다음에 대한 이제 사고 예방이 정확하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이 뭔가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성과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찝는 방향을 좀 달리 해봤자 어차피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애초에 여기에서 흑이 한 번을 이거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따냈을 때 완전 이적행위가 되거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고 요 자리를 먹여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자, 이것도 백이 그냥 따내주면은 특별한 성과를 올리기에는 조금 다소 뭔가 좀 부족한 그런 흑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눈을 한번 좀 비벼보고, 다시 한번 아이 컨택을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좀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맞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작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백이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작업을 한번 해주면은 귀신과 같이 뭔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좀 품게 해줍니다. 자, 이래놓고 어딘가를 먹여치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은 먹여치는 것이 놀랍게도 평소에 이제 먹여치는 촉촉수하고는 다르게 이적행위가 됩니다. 오히려 이 두 점을 살려주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이제 이적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여기나 여기를 먹여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먹이를 충분히 쥐어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주게 되면은 꼼짝없이 이적행위가 돼서 바로 뒤로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백이 있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백은 이제 수를 메꿔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먹여치면은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수를 뒤로 칩니다. 자, 그랬더니 뭔가 좀 보이죠? 있는 거는 꿈도 못 꿀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 있겠고 백이 따냈을 때 자, 이제는 비로소 요 한 점을 따내는 거죠.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일단은 두 점은 살리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약간 좀 후절수 비슷한 논리가 좀 적용이 되면서 요렇게 하면은 여길 따내가지고 이거는 뭐 탱크 모양으로 초호화 궁전을 짓고 흙이 살 수가 있는 모양이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후절수를 다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별로 백의 입장에서 영향가가 없어요. 흙이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백의 여기를 따내는 것이 남겨져 있어서 자, 이것은 패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요럴 때 이제 패값을 써야죠. 자, 물론 백이 패를 이렇게 해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가는 방법도 있겠죠. 요게 지금 15줄 바둑판으로 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평소 같으면 흙이 도망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 살짝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럼 흙의 입장에서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패를 냈을 때 어쨌든 반쪽짜리 정답이긴 한데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수순을 아마 반대로 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어차피 패가 아닐까. 여기서 뭐 외길 수순이라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똑같이 패가 나오는 것이 맞아요. 자, 그래서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백이 지금 요 상황에서 급소가 되는 자리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제 그런 모양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길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길 따내면 자, 어떨까요? 이제는 이 무거운 돌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흙이 패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그런 모습이죠. 먹여쳐가는 거는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흙이 뭔가 좀 조이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으나 자,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돌을 몇 개만 버려주면은 하나를 옥집으로 선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흙돌은 모두 잡히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방어하는 방법에서는 여기를 쟁취하더라도 지금은 해결이 되죠. 백의 수가 확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백은 손쉽게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패 정도로 만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안타깝게도 이게 반쪽짜리 정답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의외로 지금 수순이 굉장히 쉬운 곳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때는 요게 좋은 수가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요렇게 단수를 쳐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진행이 됩니다. 자, 별로 효과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선수를 했을 뿐이고 이 두 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수상전에서 지는 흙의 모습을 계속해서 봐온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술기는 계속돼야 되고 맥점 구사는 연속되어야 합니다. 요 자리를 이제 끊어가는 거예요. 이래놓고 나면은 딱 여기 두 점을 딱 줘서 백은 무조건 따낼 수밖에 없죠. 여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들어낼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먹여치는 거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먹여치는 걸 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먹여치는 것을 보류한 채로 어딘가를 지금 찝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교환이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단수 한번 자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이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백 여길 따냈을 때 그때 여길 두면 똑같이 패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기적의 교환 요 교환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죠. 먹여쳐봤자. 하지만 지금 이 교환이 요렇게 딱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자리를 먹여쳤을 때 기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쪽을 따내봤자 이제는 여길 따내는 순간 두 점이 잡히다 보니까 패가 날 수 있는 건덕지를 이 교환이 없애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이 이제 이쪽을 따내는 거는 됐다내면 그만이고 반대쪽을 따내더라도 역시 이렇게 따내버리면 후절수를 내줘도 기분이 안 나쁜데 이거는 두 점을 따내는 권리마저 생기기 때문에 후절수도 내주지 않고 이 흑대마를 모두 다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엄청난 그런 이제 묘수가 숨겨져 있었는데 의외로 아주 단순한 수죠.
자, 여기에서 백이 수순을 비틀면 어떻게 하냐고요? 요렇게 뒀을 때 살짝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는 원래 잡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라고 해서 잡으러 갔다가는 따내면은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지금 촉촉수 논리가 깨지게 되면서 흙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수순을 비틀어 간다면 자, 이제 각색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만족을 할 수가 있죠. 흙이 집이 크게 났을 뿐더러 백은 또 이제 후수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싫다. 사실은 이게 좀 득을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은 수순이 동일합니다. 백에게서 이제 타이밍을 뺏어갈 수 있는, 네, 지금 백이 흙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찬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백은 그대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 이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둔다면, 자, 역시 백이 뭐 이거를 찝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으면은 따냈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돌을 더 보태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어딘가를 찝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먹여치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이래 놓고 나서 여기를 단수 치면은 따내서 따내고 백은 이제 여기를 그냥 이어주고 이 두 점을 포기하는 정도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길 이었다가는 앞서 보셨던 대로 흙이 초호화 궁전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좁아 보이는 곳에서 자, 이제 이 백의 수를 줄이는 수상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활 문제였는데요. 자, 요 지금 급소를 찾은 후에 이렇게 푸신 분도 계실 거고 요렇게 푸신 분도 계실 텐데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잘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이제 맥점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둑판을 아주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돌들과 백돌들, 여기에 있는 돌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백이 길이에 맞게끔 수상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운데 치중 가는 자리가 급소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띄워준 장면인데, 자, 놀랍게도 여기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여기를 띄워든 이 수가 지금은 오히려 실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지금 백이 둔 이 수를 응징을 해내면서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수상전이기 때문에 수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흑이 지금 단순하게 세면은 4수, 백돌도 이렇게 딱 4수라서 그냥 뭐 가장 쉽게 수를 조여가면은 이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도 뒤로 메꾸면 흑도 뒤로 메꾸고 백도 뒤로 메꾼다면은 흑은 뒤로 메꿔가지고 자, 그냥 뭐 수를 따라갔을 때 쉽게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흑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기 있는 원군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길 뒀을 때도 여길 젖혀가면은 순순하게 이쪽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백이 반격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돌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수를 조이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흑은 한 점을 살려야만 되는데 이때 수를 메꿔가면은 이제는 백이 이 수상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 지금 일단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백이 이제 더 좋은 수가 있죠. 여기를 넘어가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메꾸는 거는 이제 흑이 수상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수상전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일단 맞고 나서 버텨야 되는데 백이 그냥 보이는 대로 수를 따라가게 되면은 역시나 한 수 빠른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수 계산만 하고 나서 4대4라고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거죠. 자, 이돌의 원군의 지원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데를 메꿔도 지금은 마찬가지가 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메꾸면은 역시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고, 또 요 가운데 자리를 메꾼다고 하더라도 넘어갔을 때 흑이 차단하는 순간 이제 수가 한 수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충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안 되니까
뭔가 좀 요도를 뿌리채 한번 좀 끊어볼 수 있는 구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젖혀가는 것도 별로 득은 없어 보이죠. 이렇게 쳤을 때 글쎄요, 요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역시 수를 따라가 보면 오히려 집으로 손해만 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살려가지고 뭔가 좀 사석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백이 그냥 흑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도, 자, 이거는 뭐 여유 있게 손을 빼고도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흑은 정말 최악의 결과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창의적인 수가 글쎄요, 맞기만 해도 여기를 뒀을 때 이게 뭐 지금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딱 봐도. 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를 또 막아봐야겠죠. 일단 이도를 좀 차단하고 보자. 이런 뜻인데, 문제는 백이 연결을 했을 때 안쪽에다가 한 집을 내는 게 지금은 이제 원래 수상전에서는 유가를 내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 이유인즉슨 유가이고 이제 무가이면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케이스가 아닌 게 서로 공방 간에 이제 공배가 많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무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자, 지금 모양은 이제 유가무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흑이 한 집이 나봤자 안쪽 공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유 있게 그냥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이 됩니다. 자, 손 빼고도 이겨갈 것이고, 뒤로 메꿨을 땐 살짝 조심해야죠. 방금 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뺐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안쪽 수를 메꿔주면은 보통 수가 자충이 되죠. 근데 흑이,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서 바깥쪽을 수를 메꿔준다면, 자, 백의 착각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뭐 욕심 부릴 거 없이 그냥 수를 메꿔주면, 자,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 집을 내기에도 뭐 터무니없이 수가 부족합니다. 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지금 통용이 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바로 100이 넘어가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일단은 막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치중을 간 게 이래놓고 메꾸면 여기를 메꿨을 때 요렇게 이제 둬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의 전투다, 요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돌이라도 좀 잡아봐야 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타고 올라갔을 때 흑이 별로 낙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흑이 안쪽 수를 오히려 메꿔간 자충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백한테 큰 자리마저 허용하면서 이 수상전도 패배를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나오는 바로 이유가 급소를 잘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요렇게 한 집을 내면서 이 한 점을 가격을 해주면은 수상전의 양상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늘면은 한 점을 따내면서 두 집이 바로 나버리는 거고, 자, 이거를 도망치면은 이제 따냈을 때 자체로는 못 살아요.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멍멍이처럼 따라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요 타이밍에서 이제 빠꾸할 줄 아는, 작은 돌은 버릴 줄 아는 현명한 지혜를 이렇게 발휘한다면, 자, 수를 메꿨더니 이 자리를 백이 들어갈 수가 없죠. 백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한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흑이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멋지게 승리로 이 수상전을 역전 KO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두는 순간 오히려 요수가 더 이적행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백은 이거를 잡으려면은 일단은 여길 찔러가든지 넘어가든지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지금도 수를 했을 때 3대 4거든요. 흑이 100% 져 있거든요, 지금. 자, 이거 뭐 똑바로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묘수가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수는 때로는 묘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선을 기어 나가는 것이 아주 기똥찬 발상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막는 거는 끊었을 때 이 한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쉽게 이겨갈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뒤로 메꾸는 건 흑이 연결을 해버리면 역시 백이 할 게 없는데요. 백의 입장에선 일단은 기어 나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흑이 이렇게 막아주면은 역시 3대2로 이 수상전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친 김에 그냥 일선을 발발발발 기어버립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금물이에요. 지금도 백이 역시 3대2로 이겨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야, 갑자기 신기루 같은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백이 늘었는데, 이쪽 귀의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절묘하게 한 수가 늘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길 뒀을 때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백이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백이 이렇게 뒤로 빠꾸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때려내면은 흑이 멋지게 이 백도를 잡아내고 역전 KO 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반격이라도 좀 뭔가 비명이라도 좀 질러보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메꿔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흑이 아무데나 수를 메꿔가면 자, 이곳은 귀의 특수성이 발현이 되면서 다시 한번 흑이 멋지게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제 이쪽에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길 두는 순간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돌이 없을 때는 이런 게 좀 혼돈스럽죠. 하지만 백은 이 한 점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베개에 기어 나가는 것은 여기까지 이제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좀 뭔가 좀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사실 이렇게 메꿔서 괜히 이제 백이 비실비실 기어 나가게 하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괜히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발 늦출 줄 아는 여유를 부린다면은 자, 지금도 자충의 늪으로 백을 안내하면서 백도를 더 크게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 애초에 이렇게 뒤로 막아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흑이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죠. 양단수 친다고 해도 다 받아주면 자, 여기를 이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는. 그쵸?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는 퇴로가 막혀버리게 되면서 백돌들은 이제 모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선을 바리바리 기는 게, 야, 좋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정관념을 깨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정관념과 상상력은 결국 수읽기의 힘에서 발현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을 막아서, 백이 어느 쪽을 두든 일선을 기어가면은 이 백도를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단계 더 앞으로 이렇게 가서 문제를 확인을 해본다면 백의 입장이라 해서 다시 한번 좀 사활을 풀어보면 이 수상전을 풀어보면요. 놀랍게도 이 치중간수가 떡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눈치채셨나요? 일단은 흑이 막아간 자리가 급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젖혀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수상전을 좀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를 두면 먹여치고 나서 따낼 때 이렇게 늘면은 한 수 빠른 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사실 좀 실수가 오간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먹여칠 때 괜히 이렇게 딱 젖혀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패이기 때문에 뒤로 단수 치면 따내서 한 수 늘어진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늘고 흑이 메꿀 때 단수를 쳐서 뒤로 단수 치는 것이 그냥 요령으로 백이 이겨가는 그런 수상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흑이 만약에 이제 여길 둬서 지금 흑이 잡혔잖아요. 문제는 이제 여길 젖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한 수 늘어진 패를 흑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백이 조금 아쉽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를 메꾼다고 하더라도 집 모양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보통 이적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중 가는 것이 일감이자 기본 행마가 맞는데 이 일선에 지금 급소가 잡혔죠. 그러니까 흑이 지금 두어간 자리는 여기가 급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이 머리를 눌러가는 자리가 이 귀의 특수성을 발현시켜주는 급소가 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한 수 늘어진 패를 허용한다는 사실, 지금은 가만히 늘어주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되죠. 여길 두면은 집을 내주는 모양이다 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늘어주고 뒤로 메꿀 때 가만히 아무데나 수를 메꾸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멋진 일을 벌여내면서 이 흑대마를 깨끗하게 포획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지금 이거 말고는 다른 수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패를 버티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백이 여길 가운데를 이제는 퐁당 튀어들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백이 흑에게 그 기회를 내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흑도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 대신에 나는 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 흑도를 좀 요리해보겠다.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수는 어차피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여기를 뭐 이렇게 메꿔도 있고 사실 요령은 이렇게 메꾸는 것이 좀 더 좋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끼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백이 찝어가는 건 이적행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치중 가는 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환격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일단 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쪽을 딱 두기만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그런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뒀을 때 백의 수가 자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백의 한 수를 스스로 줄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수상전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고요. 백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늘어가지고 뭔가 좀 빅이라도 내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수상전의 판도가 이제는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 자리를 둔다고 해도 역시나 그냥 수를 메꿨을 때 아까하고는 다른 유가무가로 백돌이 잡히게 되어 있고 백이 이렇게 두어간다면 이제는 빅의 형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또 빅을 낼 수 있는 그런 흑의 성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요 문제가 수상전의 이제 급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떤 곳을 이렇게 젖혀주더라도 결국은 이런 데를 두면은 패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이렇게 패가 날 수밖에 없는 모양이라서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어주는 것이 아주 좋은 호수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와 더불어서 백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도 이 자리를 둬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거나 그리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요 머리 자리를 눌러가는 수를 차지하면은 흑이 역전 KO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은 곳에서 이어지던 아주 재미난 그런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오묘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요 변 쪽하고 귀 쪽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흑돌 석점이 움직이는 게 이제 좀 조이기를 당한 상황이라 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백은 이쪽에 안형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자, 이거는 뭐 두나 마나 그냥 백이 살아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둔다면 백도를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이 문제를 보면은 패가 조금 쉽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것을 주의해서 풀어야 된다는 사실.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석점이 움직이는 걸 한번 좀 구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포위망이 약간 좀 허술해 보이다 보니까 쉽게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품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백이 바로 막아서겠죠. 여기서 약간 좀 혼동이 올 수 있겠지만 끊더라도 백이 넉 점을 따내는 순간 자, 이거는 뭐 여기도 지금 곡사공인 데다가 여기도 안형이 나 있으니까 잡을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석점을 구출하는 전략이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길 둔다고 하더라도 이 흑도를 살려갈 수 있는 기대를 품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런 수가 굉장히 악수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여기 석점을 살려갈 수 없다면 사실 정답은 정해진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 있는 백돌의 안형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을 붙여갔을 때 뭔가 좀 따내는 것이 바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치중가지 않고는 이제 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을 논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기를 뒀을 때는 백이 여기를 막아버리는 순간 이 한 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백대마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점을 움직이는 것은 좀 허술해 보이지만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공략이 들어가야죠. 역시 여기에서 이제 기본 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입구자 가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보법입니다. 자, 이 석점을 잡으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자, 이젠 여길 따내봤자 이제 이 가운데를 치중 가면은 백도를 모두 공략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과연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응수를 해줄까요?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석점을 잡는 대신에 바로 이 자리를 막아 세우면서 이 집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겁니다. 자, 이쪽을 이제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아직까지 한 방을 막아설 여유가 있다는 것이 이제 흑에게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으면은 잡아가지고 이 석점을 이제는 뭐 쥐어줘도 여기 한 집이 나 있다 보니까 치중 가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만약에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쪽을 메꿔준다면 참 좋겠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요 한 점을 따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백돌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에서 조이는 게 안 되니까 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자, 이것도 이제 백이 이렇게 지금 한 점이 도망칠 여유를 준다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백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당연히 백이 이렇게 해도 좋겠죠. 단수를 쳐가지고 오히려 백도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하지만 백은 문제가 이제 여기를 백이 한 점을 품어버렸을 때 아직까지도 활로가 지금 딱 하나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흑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이 한 집을 지금 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개 없긴 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늘기만 해도 지금 이 집을 역시 깨낼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는 흑의 모습이고,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좀 쳐내보자고요. 일단은 이걸 두면은 일단 이렇게만 둬도 역시 가장 쉽게 응수를 해도 이 집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두는 거 있긴 있는데요. 역시 이 자리를 당했을 때 백이 이제 뒤로 두는 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수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전략이 되고, 이걸 들어가는 게 이제 은은한 속임수인데 잡아달란 얘기죠. 그럼 끊어가지고 이쪽이 옥집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뱀처럼 스르르르르 기어나가면, 자, 이 석점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두 점을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석점을 잡으러 향하면은 오히려 흑이 백한테 잔뜩 보태준 그런 꼴이 돼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돌을 덩치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백이 손을 빼고 나서도 한 수 여유 있게 흑돌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마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상대가 이렇게 잘못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고수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백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조금 더 최선의 수를 강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죠. 여길 뒀을 때 이제 찝으면은 그냥 바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흑이 도달라는 대로 따라 나가면, 자, 이거는 흑이 그야말로 잔뜩 보태주는 그런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백이 입구자로 가격을 하면은 흑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이런 게 될 리가 너무 없잖아요, 이거는. 잡기만 해도 이거는 뭐 한 집을 보태주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조금 그럴듯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의외로 많이 좀 걸려들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데를 갖다 두면, 자, 여기를 둘 사람은 많지 않죠. 일단은 흑이 도망치기 전에 요렇게 단수를 돌려치기를 해도 백이 이제 전체를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백이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늘어서면은 이거는 이제 사석작전이 기가 막히게 성공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가 좀 일감 중에 하나라는 건데, 역시나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집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돌려차기를 하면서 따내면은 늘어가지고 이 자리가 옥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를 막아서면 따냈을 때, 자, 어떤가요?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들어올 수는 있죠. 다만 자충의 함정에 빠져들 뿐. 자, 그렇다고 여기를 돌려차기를 하는 것도 끊는 순간 이 백의 메인 그룹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빠꾸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 하지만 흑이 침착하게 단수를 치고 주의사항은 이제 이 꼬랑지를 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돌이 두 집이 나기 때문에 흑은 가운데를 들어가고 백이 단수를 치면 따낸 다음에 이 꼬리 정도는 아량 넓게 떼어주고 백돌 전체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트릭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요 정도로 두면은 제일 무난해요. 이걸 두면은 나와가지고 역시 수상전이 안 되는 그런 흑의 모습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한 점을 이렇게 키워버리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첫 수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많이 떠오르죠. 바로 첫 수는 백이, 흑이 이 자리에서 어느 곳을 갖다 놔도 백이 여길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자리를 둬도 지금 백이 이 호구를 당하는 순간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0%가 되기 때문에 바로 급소 자리가 지금은 백이 두는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첫 수는 그래도 좀 쉬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콤비네이션입니다. 젖혔을 때 어떨까요? 일단은 느는 거, 자, 늘면은 이렇게 둬서 끊어가면은 빅이 돼 버렸어요. 백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이 뒷걸음질 칠 때, 자, 흑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빅에 잡혀있는 백돌을 제압을 해주면은, 자, 백대만을 사냥을 해낼 수가 있죠. 백이 이제 빅을 깨고 나오는 흑돌을 공격을 해봤자 한 타이밍이 늦습니다. 자, 흑이 손 빼는 건 안 돼요. 빅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걸 따내는 순간 이 빅이 풀려버리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요 빅이 나더라도 지금은 흑이 두 점을 제압하면 안 되죠. 자, 백이 이제 함정에 빠진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둬가지고, 자, 이거는 뭐 두 점이 기어나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또 크나큰 손실을 입은 흑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이 수가 이제 뭔가 좀 이쪽을 스물스물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걸 끊어가지고 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하지만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패가 되면은 아슬아슬하게 실패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수를 강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백은 그냥 이쪽을 기어 나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패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한 타이밍 늦춰가지고 요렇게 빠꾸를 한번, 백스텝을 한번 밟아주면 단수 쳤을 때 잡힐 것 같은 백의 모습이 바로 이 역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두 점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때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패로 보이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패가 안 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면은 뭔가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 약간 좀 기가 막히게 사석작전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막는 것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한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백이 손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따내면은 늘어가지고 딱 이 타이밍을 뺏어서, 자, 이거는 백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패로 막 버텨야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진 패로. 근데 이거를 백이 손을 뺄 리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그냥 이렇게 있기만 해도 역시나 지금 이 두 점을 희생한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흑이 다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흑이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있죠. 바로 일선을 젖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게 단수 치면은 이 흑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어떤가요? 요렇게 푼다가 이제 멈추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중간에 술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마저 공격을 가는 거예요. 단수를 쳤을 때 석점이 잡히니까 늘 그렇듯이 먹여치고 해봤자 요 끝머리에 한 집이 나면서 당장 패로 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쪽 집을 파워하고자 했을 때 백이 여길 둬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석점을 이렇게 따내는 순간 맛보기로 만들면서 패라는 꿈이 흑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의 본체 돌을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 석점을 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길 딱 때려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멋들어지게 돌려차기 일격으로 백돌을 모조리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수가 숨겨져 있었는데, 자, 그럼 이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길 잇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이게 뭔가 좀 먹여치고 촉촉수 타이밍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랑은 좀 사뭇 달라요. 흑이 여기를 일부러 가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길 두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백의 입장에서 최후의 일격은 바로 여길 막는 거인데요. 자, 이때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자, 어디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둬서, 야, 이 정도면은 뭐 많이 했어. 패가 났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이어도 패를 낼 수가 있고요. 백이 이제 이쪽을 잡아도, 이게 이제 흑이 좀 조심해야죠. 양단수라고 해서 이렇게 끊으면은 따내는 순간 여기 치중 가고 요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더라도 이 패가 깨져버리게 돼요. 흑돌이 오히려 촉촉수로 잡혀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단수의 방향을 요렇게 끊어가면은 그래도 흑이 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내놓고 결국은 이 패의 승자가 이 사활의 주인이 되겠죠. 백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로 풀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흑이 최후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를 잇는 수가 아주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쪽을 단수를 어딘가를 치는 것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몰아떨구기를 하는 순간 백이 꼼짝도 못하고 모두 잡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쪽을 두는 거는 이제 아무데나 끊으면은 역시 백돌 두 점이 먼저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길 두면은 이 한 점이 잡혀 있으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고요. 이쪽을 두면은 여길 뒀을 때 역시 이 안쪽에서 빅이 나는 그런 모양이지만 백이 잡을 때 흑도 늦지 않게 해서 이 석점을 잡아주면은 아무 탈 없이 이 백대마를 모두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아마 첫 수를 풀고 나서 의외로 세 번째 수에 패로 이렇게 혹은 다섯 번째 수에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흑은 이 패 대신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백도를 잡는 아주 그런 진기명기한 묘수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이 바둑 여행 또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약간 아기자기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이제 백이 흑돌 석점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좀 약간은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장면이죠. 자, 근데 무심코 덤벼들었다가는 손쉽게 백의 방어에 막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그와 더불어서 패도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패나 빅 이런 걸 내주지 않고 이 백대마를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사활의 기본, 궁도를 줄여가는 것이 역시 일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이 여기를 좁혔을 때 흑이 바로 이 자리를 제껴가가지고 이 자리를 먹여치면은 뭔가 좀 촉촉수 같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막상 그냥 이렇게 다 응수를 해주고 백이 이렇게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흑이 사뿐히 뛰어서 받으면 백의 진출은 모두 이제 막혀버리고 말게 되죠. 자, 이 석점은 취하게 되겠지만 이 모양은 지금 공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궁으로 그냥 잡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계속해서 촉촉수를 비껴나가는 백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백은 이제 궁도를 살짝 좀 넓혀볼 필요가 있죠. 자, 요렇게 넓히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중에 정리가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빅이 나게 됩니다. 이 흑이 위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직사궁으로 백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되겠고 이쪽을 들어가면은 이제 곡사궁으로 살려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격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백도 이제 흑도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사이좋게 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자, 그래서 성과를 좀 올릴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쪽을 늘어놓는 거 여부하고 상관없이 자, 이쪽을 이렇게 약간 좀 늘어놓으면 집으로는 좀 이득이 확실하게 되겠죠. 이렇게 패를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백이 이제 이어갈 수는 없다 보니까 백의 입장에선 따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어주지는 못해요. 다시 빅이 나게 되기 때문에 요 패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백이 이제 이렇게 패를 이겼을 때 이제 이런 게 좀 날카롭죠. 요런 게 교환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젖히고 나서 이런 끝내기가 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차후에 뭐 이런 데를 들여다봐가지고 패를 하자고 남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패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거는 어차피 패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날카롭게 이렇게 늘어주고 나서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것이 아주 날카롭게 이득을 보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더 좋은 수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그렇죠. 바로 집을 넓혔으면은 그냥 한껏 넓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넉 점을 따내면 결국은 이제 곡사공 형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제 사활의 기본 형태를 따라서 바깥쪽을 젖혀가니까 그냥 이제 곡사공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죠. 그거 한번 따라가 봐야죠.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요 자리를 한번 좀 이제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백이 여기를 석점을 제압을 하면은 자, 이쪽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제 봤던 모양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백이 그대로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를 낼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흙이 좀 다소 곤란해 보이죠.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이쪽을 친다라고 해서 지금 흙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먹여쳐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백이 이 밑에를 따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백의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쪽 한 점을 따내게 되면서 자, 이 백돌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흙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차피 이 돌이 죽은 건 죽은 건데 일단 얘를 먼저 공격을 해보면은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자,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아직까지 촉촉수를 이제 만들기에는 흙이 좀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이제 끊어가면은 흙이 뭐 6점이 잡혀가지고 뭐 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하지만 이 마지막 수로 여기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주면 기적 같은 일이 연출이 됩니다. 따내는 것까진 가능한데 다시 끊어가지고 자, 이 석점을 되잡아내면서 어마무시한 그런 후절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쪽을 기어 나와도 이젠 소용이 없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자, 지금, 야, 이거 지금 여기 묘수가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백이 이대로 이제 물러날까 싶은데, 자, 요 수에 지금, 놀랍게도 백이 반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1에 1을 들어갈 것도 아니고 100은 이제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바로 단수를 그대로 이렇게 쳐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흙이 다 잡았다고 굴뚝같이 믿었는데 이 돌을 이제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안형이 생겨버리면은 요 귀퉁이에서 한 집이 나다 보니까 여기를 버텨가는 건 절대적인데 이렇게 따내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패가 나게 됩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으면 이건 빅이 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패라는 운명을 받아들여야죠. 자, 지금은 이제 이런 수가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괜히 이거 집으로 득보려다가 백이 이렇게 손을 빼버리면 오히려 지금 이상한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대로 패를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 됩니다. 자, 흙이 나름대로 지금 굉장한 수를 보여줘서 성과를 올리긴 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패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좀 아쉬운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서 일감을 이렇게 푸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왠지 단수가 선수가 되다 보니까 좀 먼저 하고 싶은 충동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었을 때 이렇게 딱 쳐가지고 따내서 곡사공이긴 한데 되단수를 쳐서 이제 이어가면은 그때 들어가겠다는 거고. 자, 요 모양이 또 재밌습니다. 백이 꼼짝없이 잡힌 것 같은데
따내면은 이어가지고 이제 여기를 끊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백의 모습인데, 자, 그런데 이제 백이 또 재밌게도 여기를 먹여치는 게 있죠. 따냈을 때 여기를 따내면 이걸 그냥 이으면 이제 이쪽을 끊어가지고 굉장히 흙이 부담스러운 패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국 뒤로 이으면은 이렇게 이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패를, 패감을 쓰고 결행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왜냐면은 백이 따내더라도 약간 2단패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2단패를 잘 경영하는 자가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흑이 나름대로 지금, 결국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먼저 단패를 하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자, 그래서 흑이 뭔가 좀 성과를 거둬내긴 했는데, 백의 실수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제 늘어주면은 단수 쳤을 때 따내가지고 뭔가 좀 아까 같은 후절수 타이밍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어주면 이제 다시 후절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백은 이제 여기를 잊질 않겠죠. 백은 그대로 이 자리를 따내주면 자, 이 끊는 포인트가 뭔가 좀 한 끗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절수가 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수는 대체로는 다 악수가 됩니다. 이렇게 쳤을 때 궁도를 넓혀주는 수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정답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정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바깥쪽을 뒀을 때 백이 넓혔기 때문에 흑이 안 됐던 걸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뒀는데 백이 이제 반발을 하면 후절수라는 맥점, 묘수를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면 잡히니까 바로 요 수를 먼저 둬가지고 단수 치면 따낸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죠. 거기까지 보면은 이제는 급소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여길 붙였을 때 백이 단수 쳤던 자리, 그 자리를 먼저 해주는 것이 아주 의외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한 점을 포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백은 잡힐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이렇게 끊으려고 하면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길 두는 것도 백이 늘어만 주면 정말 좋겠지만 당연히 백은 이곳을 늘지 않고 이 흑돌 6점을 따내면은 아까 같은 그런 후절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지금은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흑이 맞습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딱 밀어주는 거예요. 야, 고급져 보이죠? 일단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가는 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백돌이 바로 잡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길 끊던 저길 끊던. 요렇게 끊으면 이제 이쪽을 둬가지고 이 따내는 거는 선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먹여치는 것도 주구장창 돌은 엄청나게 따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과는 한 집뿐, 나머지 하나는 옥집밖에 안 안다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걸 뭐 아끼고 나서 이걸 먼저 따낸다. 역시 되따냈을 때 그냥 흑은 이 다음부터 친절하게 돌을 하나씩 내어주면은 역시 삼궁으로 백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의 이제 선택지는 이쪽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야말로 후절수의 완벽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 조금 버팀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진정한 고수는 이런 것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곳을 이렇게 젖혀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젖혔는데 당연히 이걸 따내면 일단 패인 거고 백이 이제 패를 버텼을 때 얘를 과연 손쉽게 잡을 수 있냐 없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후절수가 나오는 형태는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뭐 이쪽을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선수 행사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제 젖혔을 때 맛이 굉장히 좀 고약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은 사실 여기를 씌워주면 이제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도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덮어 씌우면 나가고 요거는 이제 패로 활용하는 그런 맛이 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은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젖혀갔을 때 이쪽을 방어하는 기술을 하나 익혀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옆에 원군이 딱 하고 버티고 있으면 사실 쉽게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젖혔을 때 단수치고 똑같은 모양을 내어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원군이 없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방어를 해낼까요? 자, 어쨌든 지금 백의 바람은 흙이 받아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절수 같은 기회를 내주지 않으면서 백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당연히 흙이 이대로는 못 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수를 아낌없이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백이 이렇게 둬가지고 버텨놓는 거나 아니면은 뭐 후절수로 두나 어차피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 집이 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이쪽을 끊었을 때입니다. 요때 이제 고수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리게 되어 있죠. 궁도상으로 볼 때는 지금 후절수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냈을 때 지금 수상전으로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전투를 할 때 이 하변에 이제 이 한 점을 끊어가고 전투를 할 때 좀 많이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방어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의외로 이제 좀 많이 틀리죠. 일단은 이렇게 두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쪽 깡총 뛰어나간 다음에 여기를 막아 세우려고 했더니 맛이 굉장히 고약하죠. 그쵸?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여기를 또 갖다 붙인다든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깡총깡총 뛰어나가가지고 살면 자, 잡으러 갔다가는 오히려 흙이 좀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 중간 지점에서 잡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맛이 엄청나게 나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김밥 옆구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선수하고 그냥 이런 데를 나가버리면 빵꾸가 그냥 양말 뚫려 있듯이 빵빵 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패턴을 좀 이어놓으면 좋은데 지금 모양은 사실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무리 없이 흙에 이제 원군이 든든하기 때문에 잡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 요것도 가능하지만 좀 정형화된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돌이 약간 좀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가 뚫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몇 발짝 못 나간다는 것이 바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요 한 점 따내봤자 옥집이고, 뭐, 백이 이제 진출하려고 올라가면은 쭉 밀어주다가 이걸 찝고 나서 여기를 이어버리면, 자, 이쪽이 이제 완벽 방어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여기를 씌웠을 때 백이 결국은 이렇게 두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자, 이렇게 쳐가지고 결국 두면은 백이 패로 버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낚아채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 문제의 일감은 뭐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을 거고 요 1의 1 자리를 두신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수를 읽는 요령이 이제 이쪽을 둬가지고 이렇게 악수 교환을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에 수를 준비를 해도 결국은 곡사공과의 전투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읽을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수. 자, 이렇게 이제 흙이 꿈을 꾸던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후절수를 이제 두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백한테 이제 더 좋은 수가 또 떠오른 거죠. 자, 이렇게 패라는 그림을 그려낸 다음에 비로소 이 정답을 찾았는데 백이 살짝 비틀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침착하게 이쪽은 이쪽대로 이제 후절수를 만들고 요 지금 일선에 있는 돌이 잡혔을 때의 장문 막상 실전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요 부분까지 구사를 해가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고 우아하게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좁은 귀에서 이어지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귀로부터 하여금 변까지 좀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자리에 백돌 하나가 눈의 가시처럼 이제 배붙임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뭔가 좀 요 돌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바로 이 오른쪽에 확실한 한 집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요 한 집만 가지고는 두 집을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연하게도 흑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한 집이 더 확보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흑대마에게 한 집을 추가로 선물해 주면서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감이 아무래도 요도를 요리하는 방법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이 좀 일반적인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끊어가고 보는 것이 가장 떠오르는 첫 수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흑이 지금 이제 원하는 것은 백이 여길 끼웠을 때 이 자리를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흑이 이제는 밑으로 욕심을 좀 줄이면서 요 한 점만 제압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야, 정말 이거는 뭐 초호화 궁전 같은 모습을 일으키면서 흑대마를 살려줄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흑이 원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쪽을 두는 것도 이제 이 석점은 살릴 수가 없죠. 뭐 기어 나간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걸 뒀다가 오히려 백한테 연결을 지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죠. 하지만 흑은 현명하게 이 석점을 그냥 가볍게 딱 버려주면, 자, 이 자체로 이미 이 두 점을 구출해도 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여기를 다른 자리를 가더라도 이 자리를 환격까지는 둘 수 있지만 따냈을 때 알토란이 석집을 만들면서, 자, 흑이 원래 이제 원하던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유 있게 두는 걸로는 좀 쉽지가 않고, 여기를 두는 것도 뭐 이렇게 이어간다면 그나마 이 석점이라도 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성공도라고는 할 수 없지만 흑이 만약에 이 자리까지 이어간다면 역시나 백은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찔렸을 때 요럴 때가 이제 좀 무서우니까 일단 석점을 냅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읽기를 정확하게 해본다면 요 자리를 늘어가서, 자, 이제는 양쪽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쪽을 가면은 백이 끊었을 때 이 석점을 잡는 모양새 자체가 흑이 도저히 한 집을 추가로 이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흑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자, 이제는 이쪽을 올라타가지고, 예정치 않았던 수상전을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서, 백이 정확하게 한 수를 앞서게 되면서 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공격적이고 정답적으로 보이는 이 한 수가 이 백에 늘어가는 한 수에 의해서 수상전을 패함에 따라서 아직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돌을 뭔가 좀 다르게 좀 요리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느낌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여기를 뒀을 때 늘었다 보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입니다. 일단 요 자리를 두면은 안형이 풍부하게 남에 따라서 백이 여기를 찝으면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백이 여기를 침착하게 늘고 나면은 애초에 흑이 생각했던 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위쪽을 두면 여길 찝어가지고 이 자리가 옥집이 돼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흑이 밑에 쪽을 두더라도 백이 여길 찝어가면은 역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함에 따라서 흑돌은 모두 양분되면서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을 살리기 위한 필요 조건은 일단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걸 찝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자, 이거는 나름대로 5집이나 내면서 흑대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쪽을 딱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이 두 방을 딱 먹여쳐 준 다음에 여기를 찝어가지고 옥집이, 여기도 옥집이 됐다는 거는 이 자리도 옥집이 되었다는 사실이라서 흑대마가 잡혀버리게 되고요. 반대쪽을 잇는 것은 이제 백이 여기를 먹여친 다음에 한 번을 더 안 먹여친다면 흑이 정말 좋겠지만 백이 한 번을 더 먹여치고 나면은 역시 양쪽이 옥집이 되면서 흑은 한 집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뭐 천재적인 수가 지금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 이 흑대마를 살려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뭔가 좀 다른 수단을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네, 감각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아싸리 이 도를 그냥 이어버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백이 반격을 이렇게 딱 차단을 해주기를 원하는 수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흑이 여기를 뒀을 때, 이 자리를 끼우면 단수 쳐가지고, 이었을 때 흑이 아직까지 한 수 빠른 수상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무려 11집을 만들고 흑테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쪽을 단수 찝어가는 것도 따내는 순간 이 촉촉수를 노리기 전에 흑이 이제 이쪽을 이어갈 이유가 없죠. 백이 먼저 자충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것도 백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그런 전투의 모습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아무리 수순을 잘 짜더라도 흑이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이어버려도 안쪽에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금 10집 나고 사는 게 굉장히 수월해 보이는데 하지만 역시 백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있었죠. 지금은 굳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역시 치받아주면 자, 이렇게 찔렀을 때 이 수상전이 계속 안 된다는 사실은 자, 흑이 지금 뭐 이렇게 밑으로 넘어갔을 때 막으면은 이제 이쪽을 끊어가지고 패라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충이라서 흑이 여기를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단패가 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백이 그냥 여길 젖혀간다든지 지금은 찔러놓고 나서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니면은 이제 백이 아예 이쪽을 이어버리고 어느 한쪽을 이어버리면은 이 자리를 먹여치는 것을 기다린다면 자, 흑대만은 모두 다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백이 이렇게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흑이 양쪽이 분단되어 가지고는 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요렇게 둬서 뭔가 좀 패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패감이 없다고 해서 이쪽을 이렇게 손 빼는 것이 아니고 백이 한 점을 더 집어넣어주고 다시 한번 돌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양쪽이 옥집이라서 역시 흑대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길 치받고 먹여쳐도 역시 흑대만은 잡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 느슨하게 석점을 살리는 정도로는 이 대마를 삶을 확보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백이 여기를 들여다봐도 이어야 되는데 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양쪽에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맞습니다. 요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도 좀 헷갈리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죠. 자, 바로 필수적인 부분은 양쪽 돌을 꼭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백이 이쪽을 잡고 나서 이렇게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꼬리만 잡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수가 나오게 되면 가만히 여기를 뚫어가지고 가만히 내려 빠지더라도 두 집이 나는 것을 백이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이도를 압박을 역시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모양인데 분명히 안 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의 묘수는 첫 번째 수도 아니고 세 번째 수도 아니고 다섯 번째 수도 아닙니다. 마지막 수가 바로 묘수가 됩니다. 이 치중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흑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어주고요. 아까 다 해봤던 거죠. 분명히 흑이 다 잡혔던 그런 모양인데 자, 이렇게 두면 잡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지막 수 여기를 먹여쳤을 때는 있는 게 안 돼요. 따냈을 때 여기를 먹여쳐봤자 백한테 데미지를 가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번 두 점을 따내주고 이 최후의 먹여침이 왔을 때 맞죠? 바로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이어가면은 이제는 백이 이도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 백은 꼭 넉점을 잡아야 되는데 넉점을 따냈더니 바로 보입니다. 이 두 점이 약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 자리를 딱 끊어가지고 그 유명한 후절수를 만들어내면서 흑대발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묘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제 이쪽을 옥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오히려 돌을 3개를 지어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먹여치고 해도 5집을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집으로도 한 집을 손해보고 백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후절수를 당했다면은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집으로는
백이 좀 나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흑은 돌을 2개 따내면서 2집을 냈기 때문에 넉집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넉점을 백한테 줬던 것을 바로 이렇게 다 환원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집으로도 손해보지 않고 이 흑대마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의 입장에선 사실 더 나은 결과는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치중 가지 않고 이렇게 찝고 마무리하면 흑집이 무려 5집이 나죠. 자, 하지만 백이 이렇게 치중을 가가지고 여기 흑이 2점을 먼저 또 때렸죠. 그것까지 있으니까 흑은 넉집이 아니라 지금 6집이 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흑이 돌을 4개를 따냈기 때문에 5, 6, 7, 8집이 났고요. 백은 이제 넉점을 따냈기 때문에 4집의 권리가 있어서 애초에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는 지금 흑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한 집이 이득이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변화가 바로 쌍방간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수읽기를 멈추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수읽기는 역시 끝까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끝까지 읽어낸 사람한테 바로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그런 후절수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기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런 흑대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있는 흑돌, 여기에는 이제 얼추 한 집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추가적인 한 집을 나는 것이 도저히 가능치 않아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흑의 입장에서 잘 살펴본다면, 여기 귀에 있는 2점이 포로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밑에 쪽에도 흑돌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뭔가 하나의 힘만 가지고는 좀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흑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대마를 구해내는데 힘을 쏟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흑이 어떻게 하면 그런 현명한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을 좀 돌파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백이 그나마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래도 선수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백이 아예 여길 뒀을 때 무시를 해버리고 이렇게 말뚝을 하나 박아 놓는다면 자, 이제는 일말의 기회도 이제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 한 집을 내려고 해도 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찝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단수 쳐주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자, 이제 흑의 진출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둥바둥하는 거를 더 이상은 백이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이 흑대마는 갈 데가 없이 모두 다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가운데 자리에 있는 백돌들은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좀 벽이 촘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 밑에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일단 일감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백이 좀 럭키스럽게 여기를 이렇게 2점을 버려준다면 이것은 의외로 이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죠. 요 안쪽에 있는 한 집을 완벽하게 방어를 해내면서 이 흑대마를 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백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백이 이 2점을 따내게 되면은 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흑돌이 뭔가 좀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수를 셌을 때도 3대2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흑의 모습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도망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도망치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고 자,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뭔가 좀 수를 늘려보려는 그런 계획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여기까지입니다. 흑이 더 이상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져 있어요. 이미 이길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뭔가 좀 수상전이 이쪽이 안 된다면은 여기에 자체 수상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역시 당연히 기본적인 수를 메꿔가는 것은 배붙인 한 수입니다. 자, 근데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야, 양쪽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좀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뭔가 좀 어우러져야지 흙이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오른쪽도 따로국밥, 그리고 왼쪽도 따로국밥을 하면은, 자, 이거는 뭐 별로 그다지 재미를 볼 수가 없는, 네, 그런 흙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렇게 메꾸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메꿔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여기를 움직여주기를 살짝 희망하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욕심을 좀 부르는 그런 속임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흙이 친절하게 연결을 시켜주지 않아요. 자, 흙은 아예 애초에 여기서 백을 이렇게 갈라 세우게 되면, 자, 백이 좀 약간 아차 싶죠. 자, 이 두 점을 따내면은, 이제는 흙이 석점을 잡아내는 그런 기염을 토해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백이 이제 밑에 쪽을 다시 이렇게 잡아가면은, 이 왼쪽에 있는 백돌들이 이제 다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위쪽을 뒀을 때 살짝 트릭이었지만, 백은 그대로 이렇게 수를 메꾼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단수를 치고 수를 메꾸더라도 역시나 흙이 이겨가는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 좀 약간 좀 떠오르는 그런 구상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단수를 기본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하고 어우러지는 이 밑에 단수를 한번 좀 쳐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바로 이 밑에 자리를 젖혀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백이 이렇게 두면은 요 한 점은 가볍게 버려주면서 이 백돌 두 점을 낚아채면은 삶을 확보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백이 만약에 이렇게 도망친다면은 이제는 여기를 잘라버려가지고, 자, 여기 있는 원군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단수 치고 나서 기존에 잡혀야 되는 일선에서의 지금 수상전을 이 친구가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이 수상전을 이겨낼 수 있게끔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도와주고 있죠. 자, 그럼 백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아무리 수순을 뒤집어서 이렇게 후려 파도 이 집을 깨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삶을 허용하는 것을 확보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가 이제 아주 귀수로 보이는데,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푸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하지만 수읽기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자,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응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두 점이 준동하는 것은 지금 흙의 이제 계획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뭐 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움직여야 돼서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두 점이 잡히는 것은 매한가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렇게 기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흙돌 넉점이 아직까지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거는 뭔가 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자, 근데 바둑이라는 것이 원래 수순이 굉장히 묘하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말이죠. 여기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단수를 한번 친 다음에 이때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 그대로 흑도를 다시 한번 공격을 해줍니다. 자, 이랬더니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흑인 여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백은 여기를 뚫어내면 요 한 점이 아까 전에는 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버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흑이 이도를 떨궈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뭉탱이로 공격을 해주면은 다른 길 없이 외길 수순으로 그대로 흑이 이 지금 넉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어차피 기어 나갈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흑이 넉점이 그대로 촉촉수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따내면은 그때 단수를 쳐도 이으면 단수 쳐서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둘 필요는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흑이 뭐 이쪽을 젖혀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남을 수도 있고, 구태여 여기를 먹여치는 지금 멋스러움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집으로도 손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된 밥인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거죠. 백의 바로 돌려차기로 인해서 아쉽게도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수가 악수였다는 사실을 누가 인지할 수가 있을까요?
자, 흑은 이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일선으로 젖혀줍니다. 자, 바둑의 이제 길이에 한참 어긋나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선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정수가 될 수도 있다니 얼마나 정말 오묘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일단은 똑같이 응징책을 가했을 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아직까지 여기를 움직이면은, 이거는, 자, 되긴 됩니다. 따냈을 때 놀랍게도 여기를 되따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지금 한 집을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되긴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흑의 입장에서 선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위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백이 여길 따내면은 그때 흑이 여길 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도를 구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집으로는 뭐가 득일까요? 여기를 둬가지고 만약에 백이 넉점을 따낸다면은 백은 넉점에다가 나중에 이 단수가 선수니까 뭐 7집 정도 났고 흑은 넉집 정도가 나서 백이 플러스 3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나갔을 때는 요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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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되면은 야, 일단은 흑은 지금 따낸 것까지 5집, 백은 5점을 따내고 6, 7, 8집. 자, 집으로는 놀랍게도 동일하네요. 이렇게 두나 저렇게 두나 집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렇게 선수를 해주는 것이 이 흑대마를 살려내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필요는 없겠죠. 그대로 반격을 가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반격하는 것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따내면은 석점을 잡아서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둔다면은 따내가지고 자, 이거는 백이 이제 후수로 둬야 돼요. 한 수를 더 가했어야 되기 때문에 흑이 큰 자리까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버텨가는 수는 바로 이 자리인데요. 자, 이때 다시 한번 놀라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따내가지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흑의 모습이죠. 하지만 흑이 이렇게 두지 않고 이번에는 이 두 점에 대한 가격을 이 타이밍에 여기를 딱 먹여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을 따내는 것은 여기를 따내가지고 흑이 원하던 바를 이룰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백이 여기를 따낸다면 이제는 여기를 딱 먹여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돼서 백이 여기를 따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반대쪽을 따내면 이 석점을 따내가지고 살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 두 점을 따내면 여기 두 점을 따내면서 다시 한번 흑을 성공적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푸는 분이 간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있는 거를 이제 원한 거지만 당연히 백은 여기를 있질 않아요. 이쪽을 따내면서 단수 치면 어차피 양단수니까 동일한 것이 아니냐. 여기를 따내면은 석점을 따내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살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멋을 부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백은 이제 이쪽 두 점을 따내면서 이 두 점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되따내고 자, 흑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요. 자, 그래 놓고 여기를 이었을 때 마지막 회심의 한 방으로 요 날일자가 아주 웃고 있습니다. 자, 요 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인즉슨 이런 데 두면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둔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도망가면은 못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식으로 깡총깡총 뛰어나가면서 흑이 이제 삶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한 칸을 띄워서 받는 일이 생기면 일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기어 나가게 되면 역시나 이 흑도를 잡아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흑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안형을 구할 수 있는 모습인데 백이 이렇게 멋스럽게 날일자를 딱 둘 줄 아는 현명함을 갖출 수 있다면 이 흑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은 방심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도 꼭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젖힘을 당했을 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선수할 수 있는 권리와 요 선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아껴놨다가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단수 쳐도 이렇게 먹여치면 되겠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맛보기로 흑이 한쪽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대응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이 위쪽으로 단수를 치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주면 되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둔다면 이번에는 여길 둬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따냈을 때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죠. 백은 여기를 따라올수록 집으로는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를 정확하게 읽었다면은 백은 이렇게 두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굉장히 좁은 문제에서 좁은 상황에서도 이게 도저히 구멍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 두 눈을 크게 뜨고 양쪽의 맛을 잘 이끌어서 원군의 지원을 잘 받는다면은 멋들어지게 흑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